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빚을 알면 빛이 보인다 이런 주제로 융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빚에 대해서 융자라고 하면 좀 고상한 편이고 빚이라고 하면 뭔가 무섭고 나쁘다 뭐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할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두 가지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빚을 조심해라, 빚은 나쁜 것이다 이거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보증을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빚과 보증은 아주 나쁜 것이다 이런 인식이 저도 무의식 중에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보증은 부자지간에 또 보증은 쓰지 말아야 된다. 뭐 형제간에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빚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빚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용어가 강하고 융자라고 하면 좀 고상한 편이죠. 하여튼 빚을 알면 빛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자들이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를 안고 아파트를 매수하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사실 이게 제일 걱정이죠.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이 만약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사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융자를 3억을 내고 나의 자본이 한 2억 정도 있다. 자, 이렇게 사는 경우와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아파트를 구매했고 B라는 사람은 어떻게 구매했는가 하면 융자를 내지 않고 자기 자본 5억으로 샀습니다. 융자를 내고 샀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융자 없이 자기 자본으로 순순히 자기 현금으로 5억 가지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더 나은 것인지, 아파트가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만약에 5억 주고 사는데 만약에 이게 4억이 됐다. 4억이 되면 A라는 사람은 융자는 그대로 3억이 남고 자기 자본이 1억이 감소한 거죠. B라는 사람은 융자 없이 샀지만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이 1억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융자를 안고 아파트를 구매하나 자기 자본으로 순수히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1억이 떨어졌을 때 그것은 결과는 같다 이거죠. 그래서 떨어졌을 경우는 똑같습니다. 떨어질 경우에는 어차피 만약에 더 떨어져 가지고 5억을 주고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만일에 5억 주고 샀는데 이게 3억이 됐다. 그러면 융자금은 남죠. 융자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일 융자 없이 사는 사람도 뭡니까? 2억이 없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한 융자를 안고 사는 것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노? 그럼 가격이 오르면 어떡하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매수하고 가격이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융자를 안고 아파트를 매수하나 융자 없이 하나 결과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게 30년 모기지론을 이용해 가지고 기간을 30년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구매하면 빚을 갚는 동안에 내 생활이 궁핍해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이런 동물이기 때문에 30년 모기지론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10년보다는 20년이 나왔고 20년보다는 30년이 나은 이유가, 30년을 하면 매달 원금하고 이자, 그러니까 원리금이죠. 원리금 납입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좀 줄어들죠. 그렇지만 제 주위의 지인들도, 저도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30년 모기지론을 이용해가지고 아파트를 구매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30년 동안 아파트 빚 갚는다고 인생이 다 흡입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은 그 아파트에서 보통 거주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이사를 한다 이거죠. 직장 문제나 아니면 자녀 교육 문제로 10년 정도 있으면 이사를 갑니다. 그 이사 가는 그 시기에
남아있던 용제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남아있는 용제 금액을 갚는 형식, 이런 형식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핍환생을 한다는 게 아파트를 보통 이사를 가면 현재의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으로 아파트를 이사를 하기 때문에 생활 공간이 더 좋아지면 다른 것은 아낀다 하더라도 삶의 질은 더 좋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꼭 궁핍환생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대비 적절한 융자 금액은 얼마가 되냐, 자, 이런 질문도 간혹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금액이 5억이다. 그러면 융자를 얼마 내면 좋겠는가? 뭐 3억 내는 게 좋은가? 2억 내는 게 좋은가? 뭐 2.5억 내는 게 좋은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일률적으로 얼마 금액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를 매수하는 그 개인의 어떤 자산 현황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직업의 안정성, 즉 수입의 지속 가능한 수입이 몇 년 동안 지속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최소 5년 이상 수입이 일정할 것 같다. 그러면 융자를 어느 정도 내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보통 경기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나빠지고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는데 뭐 길어도 3년 정도 하면 경기가 식고 다시 경기가 어느 정도 반등의 사이클 하면 3년 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를 구매하고 나서 원금하고 이자분을 한 2년치 정도의 여유분을 두고, 그러니까 2년치에 해당하는 것을 더 융자를 내 가지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가서도 그렇고 어떤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라 하는 사람한테 가서도 이야기하려면 자기의 재산 현황, 그 다음에 다른 융자 금액, 그 다음에 가정 상황, 뭐 여러 가지를 모두 오픈했을 때 그게 정확한 어떤 컨설팅이 되지, 그게 되지 않고서는 융자가 자산 대비 매수 금액 대비 몇 프로 해라, 뭐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 대비 어느 정도의 아파트를 사야 되나,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현재 직업의 안정성, 그 다음에 직업의 안정성보다는 지금 현재 직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수입이 몇 년 동안 지속될 거냐,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위에서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 등은 빚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초창기에. 처음 제가 아파트를 샀을 때 빚을 갚는 데 있죠. 한 2년 가까이 동안 그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생활비 일부만 남기고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지치게 됩니다. 지치게 되고 스트레스도 커지죠. 그러니까 빚을 좀 안고 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빚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빚을 갚는 그 기간 동안에는 너무나 이게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래서 빚이 나쁜 것이면 우리가 빚은 은행에서 융자를 내죠. 그럼 은행에 일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할 때 대부분 사람은 융자를 냅니다. 그러면 다 나쁜 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빚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하죠. 지렛대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렛대 효과가 이제 융자를 적정하게 잘 이용하면 지렛대 효과를 톡톡히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눈송이를 보면 눈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본 사람은 알 수 있는데, 내가 만일에 융자 없이 3억짜리를 샀는가 하고 융자를 안고 6억짜리 집을 샀는가 하고, 만일에 똑같이 같은 비율로 만일에 한 20%, 한 5년에 걸쳐 가지고 20%의 집가 상승이 일어났다.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이거는 7.2억이 되고 이거는 어디 됩니까? 3.6억이 됩니다. 이거는 6천만 원이 오르고 이거는 뭡니까? 1억 2천이 오르는 거죠.
만일에 6억을 산 사람은 3억을 융자 내고 3억을 융자 내고 3억은 뭡니까? 3억은 자기 돈을 했다. 이 사람은 순수 자기 돈 3억으로만 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융자를, 즉 지렛대 효과를 이용했는 게 상승폭이 더 크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는 뭡니까? 반대로 해가지고 만일에 융자를 3억 내고, 자, 3억 자기 자본으로 6억짜리를 사는 사람과 자기 자본 3억으로만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만일에 20% 하락했다. 자, 하락했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3억짜리만 이렇게 매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상승도 있을 수 있고 하락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의 그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잘 없었죠.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매년 은행 그 기준금리 이상만큼은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그 풀린 만큼 뭡니까? 돈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정부에서 SOC 사업을 합니다. SOC 사업이라든지 복지 정책을 피면 특히 SOC 사업을 피면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도로나 항만, 기타 사회 간접 시설을 만일에 시설 사업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100조다. 그러면 100조를 들여가지고 국가에서 SOC 사업을 하면 여기에 많은 노동자가, 즉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노동자의 수입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좋아지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부에서 SOC 사업을 하게 되면 100조에 해당하는 돈이 풀리기 때문에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서민들은 뭔가 하면 이 SOC 사업을 혜택으로 그 도로나 어떤 항만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증가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이겁니다.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에 즉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그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중에 돈이 유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의 가치는 하락한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기다리면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죠. 그래서 떨어질 거야. 좀 떨어지면 아파트를 매수할 거야 라고 하는데 특히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금융업 일을 하다 보면 거시경제 쪽으로 많이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금 사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렇게 들어가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아파트 값이 오르면 어떡하랍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시점을 보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한 채는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이사 가고자 하는 그 인근 아파트의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시세. 시세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세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에 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흔히 말하는 금매가 나오면 제가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이래 연락을 해놓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매수하는 좀 좋은 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돈을 더 모아서 빚 없이 매수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죠. 제 지인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부분들이 뭔가 하면 분들이 아파트를 살 때 빚 없이 매수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사는 분도 계시고 물론 그분이 그 당시에 살 때 한 5.5억 주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샀는데 융자를 한 푼도 없이 물론 뭐 나이가 좀 있었죠. 이렇게 샀습니다. 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마인드 차이죠. 개인마다 성향 차이입니다. 마인드. 그래서 그것은 뭐 이 방법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죠. 저는 상가 같은 건 한 50%, 아파트 한 60% 정도 융자를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가는 융자를 내가지고 사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수익 대비 지출을 세금 신고를 할 때 지출을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다른 경비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융자를 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방금 전에 말했던 제 지인 같은 경우도 5억 5천으로 아파트를 사면서 융자 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이분은 신용사회의 어떤 그 취지에 맞게끔 행동하는지 몰라도 신용카드는 여러 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용카드도 어떻게 보면 빚이죠. 먼저 내가 구매하고 나중에 한 달 뒤에 그 구매하는 금액만큼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빚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쓰는 습관으로 융자를 내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융자를 내가지고 만일에 원금하고 이자가 만일에 한 100만원 정도 나간다라고 가정합시다. 100만원. 그래서 원금이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자가 50만원이다. 자, 이렇게 보면 원금은 어차피 내 돈에서 내가 내는 거고 이자 50만원 1년에 하면 600만원입니다. 그렇죠? 600만원은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매수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 투자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뭐 은행에 뭐 CMA라든지 아니면 일반 예금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동산은 좀 그런 게 경향이 덜하지만 아파트는 거의 현금입니다. 아파트는 현금성 자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부동산에 비해서 아파트는 거의 현금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투자하는데 조금 더 결정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 어떠한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가. 자, 융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매할 시의 고려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융자를 낸다는 것은 물론 이 사람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융자를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자본주의의 다른 측면을 생각하면 통화량, 즉 화폐의 통화량은 매년 증가합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을 생각하면 융자를 내면 그 융자도 화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금액도 실질적으로는 하락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융자는 오히려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 생각하시는 건 뭔가 하면 수입 대비 융자 월 납입 금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만일에 월 300만원을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자, 원금하고 이자가 만일에 한 100만원 정도 나간다. 그럼 나머지 200만원 가지고 생활하고 일부 더 융자금을 갖고 하여튼 생활이 가능한지, 3인 가족이 가능한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은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앱이 잘 나와 있으니까 월 납입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게 현 직장에서의 지속적인 수입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되겠죠. 중요한 포커스가 됩니다. 물론 자, 흔히 말하는 안정된 직장,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직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 직장에서 한 몇 년 정도는 안정된 수입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예측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가정을 좀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자와 직장인의 여유자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이나 그러니까 자영업 있죠. 자영업자와 직장인 분의 어떤 여유자금, 이게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좀 안도감을 가지는가. 사업자는 뭔가 하면 자영업자, 보통 자영업자하고 사업자는 또 틀립니다. 일단 뭐 포괄적으로 사업자라고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뭔가 하면 그 사업을 다시 시작할 정도의 돈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원을 한다든지, 근데 지금 현재 학원을 하는데 내가 학원에 투입되는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기타 등등이 만약에 2억 정도가 들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내가 접고 다른 지역 가가지고 똑같은 학원을 할 정도 2억 자금 정도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하다고 합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그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데 그 정도의 여유 자금이 통장에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고,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수 후에 5년 정도의 수입을 예측하면 좋죠. 수입과 지출, 특히 자녀 출산이라든지 자녀 출산이라든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중학교에 입학한다, 이렇게 해서 엑셀 파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꼼꼼히 따져보면 뭐 예기치 않는, 사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리스크를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걸 얼마만큼 잘 극복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상가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상가를 투자했을 경우에 공실이 생기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해결 능력이죠.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지고 그 능력이 되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구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순수 현금으로 다 사기보다는 제가 살 때는 일정 부분의 융자를 안고 현금, 자기 자산 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교육을 빚은 나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리하게 융자를 내라 이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지속적인 수입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안정하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2년 정도의 원금 이자를 갚을 정도의 그 정도 금액은 더 융자를 냅니다. 하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오늘 빛을 알면 빛이 보인다는 이런 주제로 융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3회, 보통 3회인가 2회입니까? 3회. 3회 정도 그것을 연체하게 되면 뭐 기한 상실인가 그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걸리게 되면 그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래서 경매를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참 인생에서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구매를 하고 나서 자기의 현재 수입의 지속 기간을 따져보고 조금 불안정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한 2년 정도의 원금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보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융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뭐 향후 융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오늘 융자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